하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지 2달 만에 시장금리가 오히려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국고채 3년물 기준 0.44%포인트가 오르며 통화 완화 정책 효과에 반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뱅가드 펀드의 한국 주식 청산이 마무리됐지만 외국인 매도세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G2 리스크와 국내 기업 실적 악화 우려 탓으로 7월 들어서만 8천억 원 가까이 매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유산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경직된 유언 방식을 다변화하고 보험, 신탁 등으로 유산을 기부할 때에는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세제 지원 확대도 검토 중입니다. 6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 인원은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이며 고용시장이 미약하나마 회복되는 조짐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오늘 7월 10일 수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이 시각 시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수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은 또 빠지고 있네요. 요즘 들어서 하루하루 단위로 일희일비하는 양상입니다. 오늘은 9.41포인트가 빠졌고요. 다시금 1820선까지 밀려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요. 오늘 역시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1000억 조금 넘게 팔고요. 기관은 관망, 개인은 사들입니다. 코스닥 역시 2.92포인트, 3포인트 가까이 빠졌고요. 516.42까지 밀려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은 외국인은 역시 코스닥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 전체를 좀 팔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개인 역시 코스닥에서도 사들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4.9원이 내렸습니다. 1136.8원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삼성전자 등 급락했던 대형주들의 낙폭이 오늘은 좀 줄었던가 다시금 소폭이나마 상승세로 돌아섰다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투자 주체별로 보면은 수급적인 면이 상당 부분 좀 악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세로의 전환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의 계속된 매도세에 좀 힘이 빠지기도 하는데요. 장이 좀 나아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입니다. 먼저 이슈인에서는 신승용 대표님과 실적 민감도 확대 속에 실적 기대가 되는 종목을 주목하자라는 의견과 선진 증시가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환율 변동성 요인을 확인하자라는 의견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테마톡톡입니다. 블랙아웃에 대한 염려가 고조되면서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죠. 정부 정책의 수혜 또 실적 개선이 가능한 종목을 선별하자고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아모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 돌직구에서는 이정현 팀장의 오늘 밤 버냉키 연설을 주목하자 그리고 장마와 블랙아웃에 관련된 여름 수혜주를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듣습니다. 네, 먼저 하나대투증권 투자정보팀의 이영권 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의 우리 증시가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FOMC 의사록 그리고 버냉키 연설 예정 등등 상당히 많은 이벤트들이 앞으로도 쭉 예정이 돼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변동성을 좀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밤과 내일에 걸쳐가지고 주요한 이벤트가 예정이 돼 있는데 먼저 미국 시장에 예정돼 있는 버냉키 연설과 FOMC 의사록을 살펴보면은 결국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출구 전략에 관련된 언급 그리고 그 일정 부분들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달 FOMC에서 출구 전략 일정이 사실상 구체화됐기 때문인데요. 버냉키 의장이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한다면은 출구 전략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가 많이 반영이 돼 있다는 걸 감안하면은 지나치게 좀 과도하게 우려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좀 불확실성 요인 그리고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감안하면은 시장의 변수를 좀 확인하고 나서 대응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십니다. 일단 오늘 좀 경계성 매물이 오후 들어서 나오고 있는데 시장의 변수를 조금 더 지켜본 이후에 본격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십니다. 네. 자, 그리고 내일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될 텐데요.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내다보시는지요?
예, 현재 옵션 만기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물량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옵션 연계 물량이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합성 선물 포지션을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들이 현재 많지가 않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옵션 만기하고 관련해서 직접 시장에 받을 수 있는 충격 자체는 이제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들 선물 누적 순매도가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베이시스 동향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매는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도 좀 시장이 밀려나는 과정에서 공격적인 선물 매도와 베이시스 축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내일도 역시 좀 비슷한 흐름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옵션 만기라는 측면보다는 결국 베이시스 동향 그리고 거기에 같이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 매도 물량 이런 부분들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이벤트와 우리나라 금통위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다는 걸 감안하면은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이 있어 보이고요. 현재 시장이 불안해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감안하면은 역시 변동성도 좀 아래쪽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IT 업종의 주가가 요즘 우리 증시에 아주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행스럽게 삼성전자의 하락은 없기도 하고, 그리고 폭 상승으로 돌아서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반면 또 SK 하이닉스는 전반적으로 약세입니다. 전반적으로 부진한 감인데요. 향후 어떤 방향성을 갖고 움직일까요? 예, 삼성전자가 과도한 하락으로 인해서 오늘 소폭 반등을 하고 있지만, SK 하이닉스나 LG전자, 같은 여타 종목들, 삼성전기도 오후 들어서 좀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IT 업종에 대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은 실적 측면도 있겠지만은 사실 실적보다는 센티멘탈 악화가 더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실적을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가 시장 기대치에는 소폭 못 미쳤지만 그래도 9조 5천억의 나쁘지 않은 실적을 기록했고 3분기 실적이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닉스 역시 2분기 실적과 3분기 실적 향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실적보다 향후 3분기 또는 이제 하반기 내년 전체적으로 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센티멘탈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센티멘탈 개선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 악화된 센티멘탈 부분들로 인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충분히 소화된 이후에 다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종목별로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좀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되는 시점까지는 여전히 좀 불안정한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을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시장에서는 지금 방위사업청과 해양경찰청에 납품하는 해상 초계기 납품 관련해서 대우인터내셔널에 어떤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관련해서 이 압수수색 실시했다는 소식에 오늘 좀 소폭이나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대 정도 지금 빠지고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 종목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대우인터내셔널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이 개별 종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압수수색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어느 정도 파장이 있을지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십니다.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 또는 세무조사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강화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심리적인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장 대우인터의 실적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크게 확산돼서 과거 여타 기업들의 그런 문제처럼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 당장에 일단 펀더멘털 자체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걸 감안하면은 사실 이렇게 문제가 외부로 더 확산되지만 않는다 그러면은 역시 종목에 대해서는 기존 펀더멘털 중심으로 대응해야 될 것으로 보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 자체의 본질적인 펀더멘털 자체에 주목하면 답이 보일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의 이영곤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인입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FOMC 의사록 또 버냉키 의장의 발언, 그리고 내일은 또 한은 통화정책위원회 옵션 만기일 등등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꽤나 많습니다. 자, 이 가운데 현 시장에서 관심 가져야 될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짚어주십시오. 일단 지금 현재 시장 이렇다 할 모멘텀 부재 상황 지속이 되고 있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점진적으로 미국의 출구 전략 논의되는 부분들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그 유동성 장세에서 점차 실적 장세로 시장의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가장 우리가 미리 지금 관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될 그런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 내 실적 관련된 민감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꼭 좀 인지하시고 대응 전략의 중심에 마련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지금 또 한 가지 이제 문제 포인트가 있다면 선진 증시의 호조는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 선진 증시와 이머징 국가의 차별화는 좁혀지지 않고 계속 벌어져 가고 있다라는 점 계속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지막입니다. IMF에서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금 하향 조정을 하면서 세 가지 리스크를 말을 했죠. 첫 번째가 미국에 대한 출구 전략 부분, 두 번째가 중국에 대한 경기 둔화, 세 번째가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대한 우려감,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일본의 아베노믹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니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어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오히려 우리가 좀 많이 우려하고 준비하고 대비를 하고 방향성을 탐색해야 될 부분, 뭐니 해도 G2 미국과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라는 부분. 결국은 오늘 저녁 이제 그 벤 버냉키 의장의 의사록 발언이라든지 전반적인 FOMC 의사록 부분들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미국에 대한 그 출구 전략 이슈 과연 언제까지 진행될 것인가, 과연 시작점은 언제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의 투자 심리를 크게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변동성 확대 요인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실적 발표가 임박하면서 이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시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을 좀 주목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그 민감도 확대 차원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실적 시즌 이제는 이제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선진 증시를 바라본다면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알코아의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실적 시즌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라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사상 최고치 연일 경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시장 좀 살펴본다면요. 불과 한 2주 전 시장의 컨센서스는 전반적인 영업 실적 기준에서 한 31조 원 정도 전망치가 나왔다라면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한 28조 원대로 실적 전망치가 점차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분위기가 일단은 조정 장세를 지속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실적에 대한 민감도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차별화 요인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 차별화 요인인 어떤 쪽에 주목해야 될 것이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모멘텀은 어떤 그 변곡점하고 일치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변곡점을 과연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실적 턴어라운드 종목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 업종을 찾는데 조금 더 시간 할애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고요. 관련 자료들을 조금 더 많이 보셔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 국면이다 말씀드려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지금 일단 조정에 대한 어떤 그 압력 부분,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 부분을 받쳐주고 있는 것이 유일하게 지금 가격에 대한 메리트, 낙폭 과대에 대한 메리트,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다라는 그런 안도감일 것 같은데, 어찌 보면 만에 하나 실적이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전망하는 부분들보다 하락해서 좀 하향 조정돼서 나온다면 이 부분은 거꾸로 실적에 대한 주가의 쇼크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점 꼭 명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요, 실적 전망치가 오히려 좀 상향 조정돼가는 업종 내지는 상향 조정돼가는 종목들, 좀 안정적인 지속 성장이 나타나는 종목들, 이런 쪽에 조금은 더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 보이는 때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선진 증시는 전반적으로 좀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우리 증시만 좀 유독 못 나가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선진 증시의 호조세는 당분간 좀 긍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연일 물론 이제 그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이 있었고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정부에서도 미국의 이번 2013년 회계년도 이번 9월 30일까지죠. 회계년도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0으로 낮추는 그런 모양새 지금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나타나고 있는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 특히나 주택 지표라든지 자동차 업종에 대한 지표랄지 전반적인 고용에 대한 지표 모두도 좀 호조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면 어쨌든 지금 현재 현진 증시로의 쏠림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지난 7월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도한 부분 오늘 시장에서 1,000억 원이 넘는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어제까지 집계한 결과로는 1조 원대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것. 불과 7, 8일 영업일에도 불구하고 1조 원대에 이루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난 5월부터 좀 평가를 해본다라면 이미 한 4조 원이 넘는 그런 외국인의 매도 금액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만은 우리보다 더 외국인의 이탈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들 같은 경우는 한 6조 원, 우리 돈은 한 6조 원가량의 외국인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지금 현상, 오늘 내일 그칠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에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외국인을 바라보지 말고 외국인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조금 좀 영향력이 덜한 종목을 찾아 나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이태리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은 결국은 어제 유로존 시장의 마감 이후에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있었던 유로존의 상승하고는 조금 좀 다른 방향으로 오늘 저녁 잠시 후에 우리 시간으로 4시 반부터 이제 유로존 시장이 시작이 되죠. 이후에 조금 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유로화의 약세를 초래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미국의 달러화의 강세를 오히려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것. 달러화의 강세는 결국은 외국인의 이탈을 조금은 더 부채질할 것이고요. 외국인들의 미국 증시로의 쏠림 현상은 결국은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꼭 유의하시고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우리 시장 내 그리고 글로벌 시장 내에서의 환율 변동성 부분 꼭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G2발 리스크는 여전히 좀 진행 중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주요 선진 주요국들의 이제 경제 성장률 등이 좀 하향하고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전망을 하십니까? 예, 그들이 얘기한 부분 세 가지 우려감 부분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경제 둔화, 그리고 세 번째가 미국의 출구 전략이 되겠는데요. 결국 G2 리스크 플러스 일본에 대한 아베노믹스에 대한 우려감일 것입니다. 그럼 G2 리스크 먼저 좀 얘기를 해본다면요. 중국 같은 경우 다음 주 월요일이죠. 15일이 되겠습니다. 2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됨과 동시에 아무래도 시장 내 우려감은 조금은 더 확산될 가능성이 분명히 커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 증시의 하방 압력을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시장 내 중국에 대한 2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되는 어떤 그 하향으로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 내 우려감 당분간은 좀 지속 분위기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미국의 출구 전략의 시기가 과연 올해 연말일 것이냐 아니면 9월일 것이냐라는 논란 내기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지난밤에도 JP 모간에서 지금 그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9월 정도에 가능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점진적인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대두가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악재는 악재일 텐데 이런 분위기들이 일단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는 시장의 상승은 다소간 제한적일 것이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해소됨과 동시에 시작과 동시에 시장의 분위기는 다른 쪽으로 이제 그 방향성이 틀어지면서 오히려 좀 상승으로 틀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따라서 일단 미국의 양적 완화가 실질적으로 언제 실시되느냐의 여부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변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관심 업종과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이 관심 업종 등에 대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유통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 지난주부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유통업종 지난주 10% 신규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켰고요. 그 사이에 이제 그 CJ 오쇼핑이랄지 GS 홈쇼핑, GS 리테일, 현대백화점 등등 해서 나름 상당 부분 좀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그런 모양새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그 시총 대형주를 제외한 업종 대비해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 유통업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그 이유 간단합니다. 일단 수출 쪽보다는 어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수출 쪽보다는 지금 현재 내수 쪽에 오히려 탄탄한 어떤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정부의 어떤 그 경제 촉진이라든지 경기 부양책의 관심이 고용 회복과 소비 촉진에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물론 이제 그 오늘 같은 경우 지금 화면으로 나가는 상황, 지금 뭐 약보합세 정도 이제 그 업종의 어떤 그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 이제 상황 흐름, 지난 한 열흘 정도 흐름을 보신다면 나름 아웃퍼폼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시장의 관심의 폭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알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통업종, 소비와 경기 부양책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유통의 어떤 개혁 그리고 유통의 확대 부분만이 지금 현재 시장 내 가장 먼저 나타날 부분이다라는 것, 경제 지표에서도요. 이런 부분들 꼭 확인하시고요. 유통 어찌 보면 경기의 턴어라운드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앞선 선두 자리에 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염두하시고 한 10% 내외 계속 포트폴리오에 유지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려보고요. 지금 기회가 되면 될수록 일단 IT 비중 같은 경우에는 계속돼서 상승시마다 매도 관점을 좀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사도 된다, 뭐 지금 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내지는 마음 가지고 계시는 분명히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난 밤에도 이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반도체, 그나마 이제 IT를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핸드폰과 이제 반도체 이 두 가지로 나눌 텐데요. 반도체 업종을 대표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6%가 넘는 하락을 보였다라는 점. 반면에 미국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상승했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6%가 넘는 하락 부분. 오늘 역시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에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들 계속되는 3분기 이후에 실적 둔화 가능성 지금 대두되고 있고요. 따라서 IT 업종은 좀 반등시마다 비중 축소를 권유를 드리고요. 그 비중 축소되는 부분들만큼은 계속 현금으로 보유를 하시면서 타업종 좀 늘리시지 마시고요. 현금의 비중을 좀 늘려가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그 안정화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안정화의 기준 뭐로 삼을까? 주식시장의 안정화에 앞서서 환율의 안정 그리고 채권시장의 변동성 축소가 먼저 우선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관점 계속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안정화까지 현금은 15% 이상 비중을 확보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테마톡톡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 앞두고 전기 관련 블랙아웃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가 역시 상승세인데요. 한국밸류 21의 이득호 대표를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블랙아웃 관련주 상승 배경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배경으로 상승하고 있는지 설명을 주십시오. 네, 장마가 끝나면 이제 곧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이 될 텐데요. 전력 수요에 대한 불안감이 주식시장에서도 소위 블랙아웃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부터 전력거래소가 이틀 연속으로 전력 수급 경보 준비를 발령하면서 관련주들 사마전기라든지 사마전자, 옴니시스템, PS텍, 로켓전기 이런 종목들이 함께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난달 말에 삼성전자가 에너지 효율화에 3년간 1조 5천억을 투자한다는 보도가 모멘텀으로 함께 작용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그동안에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옴니시스템 PS텍보다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이 ESS라는 게 정전시 배터리에 저장해둔 전력을 꺼내 쓸 수 있도록 하는 설비인데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로켓 전기라든지 사마전기 이런 종목들 위주로 상승하는 것도 특징적인 모습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아직도 여름이 가려면 한동안 남았기 때문에 블랙아웃 관련주의 상승세가 상당 기간 좀 유지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단순한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전망과 전략이 어떻습니까? 네, 블랙아웃이 발생하면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에너지 관련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늘어나는 전력 수요로 인해서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계절적으로 늘어나는 측면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크게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수급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이런 기회에 기본 인프라 구축이 확산되지 않겠냐라는 시선도 생기고 있고요. 스마트 그리드는 뭐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로 채택이 되면서 좀 각광을 받기도 했는데 일단 민자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정부 지원, 더 나아가서는 추가적인 발전소 건설이나 노후 설비, 개보수에 대한 정부 계획도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모든 테마지만 그렇지만 옥석 가리기가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전력이나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들이 워낙 많고 실적을 포함한 기업 가치도 제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실 때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기술적으로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공략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중에서는 적자가 누적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테마가 오를 때 일시적으로 함께 올랐다가 단기에 주가가 제자리로 되돌아올 염려가 큰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뭐 누리텔레콤이나 뭐 옴니시스템 특히 뭐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ESS라고 하는 전기 저장 장치의 그 산업 육성의 수혜를 가장 크게 볼 것으로 기대되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PBR 수준 여전히 1배도 안 되는 수준의 구간에 좀 놓여져 있습니다. 뭐 태양광이나 뭐 풍력, 날씨에 따라서 생산량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이 ESS는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블랙아웃 공포로 한동안 전력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7월 한 달간은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블랙아웃 관련주 중에 좀 투자해볼 만한 종목들 꼽아볼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추천 종목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드리면 최근에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삼화전자가 어제 상한가에 들어간 이후에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다시 상한가에 들어가나 싶었는데 상한가에 안착했다가 다시 풀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재차 오후에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시장이 다시 밀리면서 다시 풀렸다 말았다 하는 모습인데 일단 거래량이 500만 주 이상 터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시면 물린다고 봐야겠고요. 그나마 이 삼화전자나 전기가 좀 강세가 좀 나오니까 후발주자들, 옴니시스템이나 로켓전기 이런 종목들 위주로 단기 매매하시는 게 그나마 좀 좋아 보이는데 일단 이 블랙아웃 관련주들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진드기 관련주들하고 비슷하게 지난 5월 달에 기대감을 한번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기대감보다는 뉴스성으로 하루하루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뉴스에 따라서 매수한다라기보다는 기술적으로 눌림이 왔을 때 뭐 옴니 시스템을 예로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일선에 대한 지지를 현재 받고 어제 오늘 뉴스가 좀 나오면서 21선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줬다가 현재 뭐 대밀리는 모습인데 이번 주에 블랙아웃 관련 뉴스가 나와준다면야 뭐 추가적으로 1630원까지도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지만은 재료를 동반한 뉴스가 나와주지 않는다면 재차 200일선 1300원대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매수하셨다가 뉴스가 다시 나올 때마다 차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보셔도 무리 없다. 하지만 단기성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대장주 삼화전자가 내일도 강세라는 가정하에 351선 매매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유효하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가 나올 때마다 차익을 좀 실현해라 이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한국밸류21의 이득호 대표와 함께한 블랙아웃 관련주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체크부터 할까요? 네, 수익률이 다시금 또 좀 회복이 됐죠. 어제는 아마 전 종목이 다들 마이너스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오늘은 반반입니다. 대한전선이 3.1, RF세미가 2% 수익을 거두고 있고요. 현대비엔지스틸과 우성INC는 각각 마이너스 5.1, 마이너스 1.2% 손실입니다. SL은 딱 중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정복 대표의 대한전선이 위너입니다. 네, 아이러브스탁의 전진호 팀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천하셨던 SL 수익률이 딱 제자리입니다. 수익도 손실도 없는데요. 앞으로 좀 수익적으로 올라가겠죠? 예,
지난주에 그 종목 접근할 때게 그 코스닥 기준으로 해서 한 480에서 한 530대까지 좀 기계적인 반등을 보였던 시점이었었고, 다시 이제 좀 꺾인다고 봤었던 시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종목을 접근할 때 한 주간에 어떤 큰 움직임을 주는 종목보다는 오히려 이제 좀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섹터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에서 접근했던 종목이었었고요. 다행히 또 한 주간에 큰 움직임 없이 조금 뭐 박스권 하단으로 잡았던 15,000원대 그 윗가격에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종목 접근하면서 가졌던 그런 움직임들, 시장 움직임들, 특히 한 주간에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 부품주들 추가적인 하락을 보였던 시장이었었죠. 그래서 현재 시청하시는 투자자분들께 지금 이 종목을 말씀드리라고 하면은 종목 구성에 있어서 그 기간 대비해서 어떤 효율적인 빠른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그동안에 좀 낙폭이 컸던 종목들로 교체 매매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좀 다른 종목들과 같이 이렇게 포트에 한 서너 개 종목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현재 시장 변동성이 큰 시점이기 때문에 일부 종목들은 좀 SL처럼 좀 보수적으로 변동성이 크지 않은 움직임을 보유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종목들을 여러 개 좀 구성해서 나눠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여전히 15,000원과 18,000원을 박스권으로 잡고 조금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때 17,500원이나 18,000원 접근할 때 그때 이제 좀 수익 실현하시는 그런 포트 구성에서의 조금 보유할 종목으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포트 조정을 할 때 낙폭 과대한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현재 시장에 대한 진단을 함께 곁들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SL에 이어서 오늘 새로운 종목 아모텍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전제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좀 낙폭 컸던 IT 부품주에 접근을 할 건데요. 일단은 뭐 전제는 일단 현재 시장의 모습은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면서 대부분의 그 IT 부품주들 지난달부터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요. 잠깐 여담입니다만은 그 삼성전자 그 지난주 2분기 실적을 살펴보면은 실제로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해서 한 7.8%,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8.2% 정도 증가해서 뭐 56조 원대 그리고 뭐 9조 5천억 원대였던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어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건 뭐냐면 워낙에 큰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 기대에는 못 미쳤다라는 건데 사실은 실적 자체는 사실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갤럭시 S4에 대한 어떤 판매 부진에 대한 것들을 염두를 하는데 이 부분을 인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우선은 2분기보다는 3분기 때 물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오히려 갤럭시 S4보다도 영업이익 자체가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후속 모델들, 갤럭시 4S 미니나 뭐 액티브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갤럭시 S4 자체가 기대치에 비해서 출하량이 적다라는 것이 어떤 삼성전자 핸드폰 사업 부분의 실적 부진이나 아니면 여타 그런 부품 업체들의 어떤 수익성 악화에 바로 직결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뭐 삼성이나 애플이 그동안 이끌어왔던 두 회사가 점유율이 소폭 하락을 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이 스마트폰 시장 이 파이 자체는 지난해보다 올해 또한 41.5% 정도 증가한 9억 5천만 대로 또 예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파이 자체가 커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부품주들에 접근하는 거 크게 염두할 시점들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시장이 현재는 뭐 삼성전자에 대한 뭐 기대감이 뭐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종목 접근은 스마트폰 부품주 중에서 매출이 삼성향만이 아닌 좀 다변화되어 있는 종목으로 접근을 할 거고요. 일단은 아모텍은 그런 부분에서 아모텍은 그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세라믹 칩이나 안테나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어떤 고가의 하이엔드 제품뿐만이 아니라 중저가 스마트폰에도 들어가는 제품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같이 성장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전체 매출 구성 역시 그 정전기 방지용 세라믹 칩 요 비중이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 자체가 한 30%, 지난해 한 30% 정도였고 올해 한 40%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왜냐면은 이 중국 업체들의 그 기술력이 국내 업체들에 좀 많이 뒤처지고 있다 보니까는 이 부분. 네. 네, 전 팀장님. 지금 연결 상태가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전화 연결상에 좀 혼선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자, 지금까지 아모텍에 대한 추천 의견을 들었습니다. 세라믹 칩과 또 안테나 부품 등을 납품하는 기업으로서 중국 시장과 관련해서 앞으로 좀 매출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하이엔드 중저가 스마트폰의 스펙이 좀 상향되는 것에 대한 그런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자, 지금 보니까 주가가 상당 부분 지금 많이 좀 빠졌던 그런 종목이라 가지고 낙폭 과대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가격대만 다시 네. 한번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살펴보면은 지난해 2012년도 1월 달부터 한 3,500원대부터 좀 꾸준히 상승을 해 오다가 지난달에 좀 가격 조정을 받은 모습이고요. 현재 16,000원대 초반에 있는데 여전히 변동성 큰 시장이기 때문에 역시 한 15,500원과 한 2만 원을 박스권으로 정하고요. 목표가는 한 19,500원 정도로 박스권 하단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절가는 박스권 하단인 15,500원을 선절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결 좀 고르지 않았는데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음악이 좋던데요. 네. 네, 음악이 어디서 나온 건지 지금도 참 궁금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 박스권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차트를 볼 줄은 모릅니다만 이렇게 좀 길게 열어놓고 보니까 워낙 가파르게 상승한 다음에 지금 많이 낙폭이 과대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지금 시장 상황에서 IT 쪽이 안 좋은 걸 감안하면 박스권이 좀 더 이렇게 좀 넓게 잡아도 될 수 있지 않겠나 좀 그런 우려감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박스권 자체를 좀 넓게 잡아하고 좀 더 저가에 나는 좀 기다려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께서는 좀 어느 정도 가격대를 더 낮게 한번 잡아볼 수 있을런지, 물론 손절가를 잡고 계신 거를 이탈한 가격대니까 지금 전진우 팀장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가격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투자자분들께도 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스권이라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시면서 이제 두 가지 말씀을 주시니까 본질적인 또 질문을 또 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차트 기술적인 모습에 근거해서 일단은 본다라고 하면은 지난해 1월 달부터 한 3,000원대부터 상승을 하면서 꾸준한 상승을 했었어요. 꾸준히 상승하다가 이번 달에 급락이 워낙에 급락이다 보니까 전번에 이 시장 말씀드리면서 어떤 종목의 개별적인 이슈나 어떤 성장성보다는 시장 수급에 대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시장이라고 전제를 가지고 있던 시장이었죠. 지난 6월 달이. 그럼 이 종목도 역시 보면 아모텍 역시 장기적으로는 한 27,000원대 이상의 가격들을 목표가로 둡니다. 다만 시장 자체가 가던 종목을 눌러놨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그런 여전히 추세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과정에서의 좀 시장의 외부적인 요인으로 눌렸다라는 부분에서 접근을 하고요. 사실 현재 제가 지금 박스권을 잡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 종목 자체는 지금 박스권의 움직임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시장 자체가 많이 하락을 했고 급등보다는 박스권의 상단 하단을 잡아놓고 일단은 앞을 대응하면서 가자라는 거기 때문에 15,500원과 2만원대의 어떤 박스권을 앞으로에 생길 것 같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잡았던 거지 현재의 모습 자체는 박스권의 움직임은 아니었던 거죠. 조금 더 많이 하락을 해서 잡아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아모텍 접근을 하는 거는 아모텍 한 종목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먼저 전제로 두고 했던 거고요. 삼성전자가 어떤 추가적인 하락이나 시장의 어떤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IT 부품주도 지금 못 들어가죠. 하지만은 삼성전자 역시 현재가 120만 원대 부분에서 사실은 주봉이나 월봉상을 보면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한 120만 원대 초반에서의 어떤 반등이나 지지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일단은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놓고 그 부분에서 반등을 예상을 하고 그렇게 되면 더 탄력이 있는 삼성 IT 부품주들에 그래서 좀 접근을 했던 거고 추가적인 하락이 있는 것을 염두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못 들어가요. 현재 시점에 못 들어가는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궁금증이 충분히 해소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종목 돌직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투자자들 위한 전략을 세워드리는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우리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하루 이상 이어가지를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한데요. 먼저 오늘 장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될까요? 네, 일단 오늘 장부터 당분간 계속 지속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일단 일단 실적 시즌 앞두고 실적도 봐야 되겠고, 또 이번 주에는 글로벌 이벤트 많았죠. 글로벌 이벤트에도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실적에 관련돼서 먼저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날 장이 끝나고요. 일단 알코아 실적이 나왔습니다. 일단 양적 축소 때문이었는지 그래도 최근에 미국 쪽 대부분의 기업에 대해서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하향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는데, 그래도 그래도 조금만 실적이 좋아도 그래도 호재로 여겨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알코아가 이제 시장 기대치를 이제 뛰어넘는 성적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고 있는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당분간은 이제 실적이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국내 상황으로 일단 돌아와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일단 국내 역시 지금 실적 하향 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나치게 긍정적인 기대로 접근하시는 것은 조금 옳지 않다고,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다 보수적인 관점으로 예상 실적을 판단하는 것이 수익을 지키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글로벌 이벤트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우선 유럽 쪽에서는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일단 경기 부양 기조를 당분간 더 유지할 것으로 발표를 했죠. 게다가 오늘 밤에는 그래도 미국 버냉키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연설 내용에 따라 지금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점 일단은 유념해 두셔야 되겠고,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고용 면에서는 그래도 양호한 흐름이 나오는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나아진 실적 기대치에 의해서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하는 지금 투심이 작용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한 지금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지나친 불안감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연설이 이제 주가의 방향성을 그래도 조금 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그리고 오늘 바로 신규 매수로 들어가기보다는 오늘 밤에 연설 내용을 듣고 나서 판단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글로벌한 이슈 말고도 그래도 국내 이슈로 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전기차 관련돼서 말씀 좀 일단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이슈 중에 일단 전기차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전기차 생산 업체 이제 테슬라 모터스가 최근 이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테슬라 모터스가 이제 1분기에만 전기차 판매량이 한 5,000대를 넘어섰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일단 이로 인해서 그래도 매출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국내는 아무래도 그 영향으로 인해서 2차 전지 이제 생산 기업들이 이제 해당 시장에 대해서 이제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같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일단 해당 업체들 특히 지금 오늘 오전부터도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일진 머티리얼스 일단 장기적 관점에서도 지금 상승 초입이라고 판단해도 좋을 만큼 최근 상승세 굉장히 좋고요. 일단 또 다른 하나죠. 그래도 장마에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어제 예비군을 다녀왔는데요. 그리고 길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정말 사람이 지금 옆에만 있어도 굉장히 화가 나는 지금 때입니다. 예, 그렇기도 하거니와 좀 최근에 또 광고도 제습기 관련된 광고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해당 종목들도 지금 많이 최근 추세적으로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면요. 스마트 그리드도 지금 전력 수급 면에서 지금 지속적인 경고등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도 관심을 받아야 되겠고, 남북 회담에 관련해서 남북 관련주도 지금 일단 회담이 좀 난항을 예상되는 가운데 그리고 아직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분명 이제 해결은 좋은 쪽으로 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너무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 상황에서 오늘 장 마감 전략은 어떻게 갖고 가겠습니까? 네, 마감
전략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보수적인 관점으로 예상 실적을 판단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지금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 중입니다. 게다가 또 이머징 시장에 대해서는 또 투자 의견조차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투자자분들 이제 보다 보수적인 입장으로 예상 실적 판단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 지키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지금 전체 이제 수급 자체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전체 수급 면에서는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투자에 들어가실 거면 그래 종목 개별 이슈에 집중을 하셔야 되겠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슈들 집중을 해서 해당 종목군들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관심 종목으로는 삼성 SDI, 위닉스 두 종목을 준비하셨다는데 먼저 삼성 SDI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삼성 SDI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전기차 시장 확대 기대감으로 인해서 들고 나온 종목입니다. 일단 차트 잠깐 보시면요. 지금 최근에 6월 들어서 단기적으로 박스권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박스권 중에서도 지금 보시게 되면 기관 수급이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무래도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상승으로 가기 위한 지금 준비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고 일단 목표가는 15만원까지 제가 아주 과감하게 15만원까지도 볼 수 있겠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정도라면은 충분히 수익 거둘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손절가는 지금 제가 13만 8천원 오전 중에는 가장 적당하다고 봤는데 그래도 지금 90일선이죠. 박스권 하단 부근인 90일선 부근 13만 5천원까지도 손절가 잡고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수익 거두실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이제 제습기 관련해서 제가 위닉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위닉스 말씀드렸듯이요. 지금 장마철 들어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추세적으로 지금 21선 깨지 않고 한번 6월 말쯤에 한번 깨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게다가 물론 수요 현재 지금 이 제습기에 관련해서도 수요 자체도 지속적으로 늘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2분기는 이제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 면에서 그래도 적어도 190% 이상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봤을 때 지금 현재 오늘 종가로 매수 들어가셔서 일단 짧게 가격 부담이 좀 예상이 되는 10,000원을 1차 목표가로 지정을 해드리겠고요. 10,000원이 넘으면 그래도 11,000원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에 임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더 짧게 9,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현재 수익률이 어떠한지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정인 팀장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지금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포스코 ICT가 거의 20% 가까이 올랐고요. 목표가 상향 의견입니다. NC소프트, 액토즈소프트 두 종목 모두 10%에서 그 중반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한솔 테크닉스만이 마이너스 12.5%로 손실을 보고 있고요. 자, 이 종목들에 대한 AS 이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포스코 ICT부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ICT 최근에 지난 거래일이었죠. 7월 5일 굉장히 많은 급등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지금 이슈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더 가져가셔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목표가를 지금 목표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지금 오늘 목표가를 9,500원으로 상향을 해서 조금만 더 운영을 해보시면은 더 큰 수익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손절 처리를 하게 됐는데, 그리고 한솔 테크닉스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월요일이었죠. 좀 급락을 했는데요. 일단은, 솔직히 더 가져가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약속해드린 바와 같이 21,000원, 그리고 손절가 터치한 관계로 일단 전량 매도를 하기로 했고요. NC소프트, 일단 역시 지금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NC소프트 역시 지금, 목표가를 18만원 부근으로, 상향 조정해서 더 홀딩 하신다면 수익 충분히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액토즈소프트에 관련해서도, 액토즈소프트도 추천드리고 계속 급등 중인데요. 일단, 액토즈소프트 역시 그래서, 고점 대비 지금 2차 목표가까지 터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목표가를 63,000원까지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토즈 소프트 역시 지금 흐름 나쁘지 않기 때문에요. 홀딩하시면 충분히 수익 거두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최종 포트폴리오는 어떠한지 보겠습니다. 네, 최종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현재 오늘 위닉스와 삼성 SDI를 추가로 편입을 한 것을 함께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정희 팀장님과 함께 새로운 종목에 대해서 편입된 그런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까지 AS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내일장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